사과 아저씨, 여기 사과나무 잎이 왜 이래요? 이 나무가 홍로인데 여기 신초 끝부분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 있죠. 이게 약해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온도가 굉장히 높죠. 최근까지 비가 계속 왔어요. 지금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뭐 34도, 35도 올라가거든요. 지금 오전 10시인데도 벌써 30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잎이 너무 더워서 타버렸나 봐요. 잎이 탔어요. 약해를 입은 거거든요. 여기 잎을 보면은 밑에 이렇게 넓은 잎들, 이런 잎들은 정상적이죠. 그런데 여기 가지 끝 부분에 이 잎들이 탔죠. 이 잎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잎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잎들입니다. 연약한 잎들이 약해를 입었어요. 여기도 그렇죠. 끝에 잎 두 개가 약해를 입었고, 여기도 신초인데 이렇게 약해를 입었어요. 약해가 좀 심한데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잎은 이쪽하고 약간 다르죠. 여기는 요 약간 검은색이 났죠. 네. 요거는 엽소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밭에 원래 엽소 현상은 거의 없는데 요 한두 잎들이 엽소 현상을 보이네요. 여기는 엽소 현상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할 조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햇볕에 데이면은 일소고 피 데이면은 엽소예요?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계속 비가 오다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고 해가 나면은 엽소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배수가 잘 안 되는 가원에 엽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햇빛에 노출된 과일은 일소, 햇빛에 대임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일소 현상이라고 해요. 저는 요 홍로에는 일소약을 이미 살포를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덥고 햇빛이 강하잖아요. 예. 사과 아저씨 얼굴도 일소 피해 받는 거 아닌가요? 일소 피해 받죠. 그래서 네. 여름 되면은 얼굴 색이 검게 변하지요. 네, 그래서 선크림 필수입니다. 농부님들 선크림 꼭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을 발라도 일소 피해가 있어요. 이 나무도 지금 여기 신초인데 요 끝부분이 탔습니다. 약해를 입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비가 왔어요. 임시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방제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 이 과원은 홍로 과원이거든요. 홍로는 비가 자주 오면은 탄저병에 걸리기 쉬워요. 홍로는 탄저병의 감수성이 아주 강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방제를 소홀히 하면은 탄저병에 감염이 됩니다. 방제할 시간이 왜 없었나요?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7월 12일 날 방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날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비가 오고 날이 개이면서 해가 났어요. 날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비가 오더라도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제에 나섰습니다. 이 약이 7월 12일 살포한 약이에요. 다코닐이거든요. 다코닐은 탄저병하고 전문이 낙엽병에 효과가 좋은 약재입니다. 홍로는 탄저병과 전문이 낙엽병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약재를 살포했습니다. 이 약재를 살포하고 며칠 지나니까 이처럼 잎이 타는 약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을 살포한 날 아침 먹고니까 이미 그때 기온이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30도는 안 돼도 27, 8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잠시 비가 개이면서 기온이 올라갈 때 제가 이 약재를 살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약재 주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절기 온도가 높은 조건 하에서는 저항력이 약한 작물의 경우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홍로 잎 중에도 저항력이 약한 게 신초죠. 네. 새로 나온 잎들이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 이 약을 살포하니까 약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들도 그 성인 먹는 약을 똑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적게 복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나뭇잎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도 예.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이게 뭐 사람처럼 말을 못한다 뿐이지 이 생리적인 현상은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배수가 잘 안 되면은 특히 고목인 경우는 밑에 잔뿌리가 죽는다 그랬어요. 장마기에는 뿌리가 재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나무 밑에 과총엽이라든지 오래된 노엽들이 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방균이 침입하면은 갈색무늬병에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나무들은
영양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은 엽소 현상도 발생하고 잎이 황화 낙엽도 되고, 이때 약을 치면은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은데 이 약이 독하거든요. 독한 약을 살포하면은 잎들이, 연약한 잎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과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사과나무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장마기에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요소나 아미노산, 사종 복비 같은 것을 옆면 시비하거든요. 그러면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잎이 황화 낙엽된다 이럴 때는 요소에 마그네슘을 혼용해서 살포하면은 잎이 푸르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후지밭에 황화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500리터 SSK 한 차에 살균제 넣고 요소 500g, 마그네슘 1kg을 넣어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좀 안 좋고 피곤하다 하면은 비타민 먹고 건강기능식품 먹고 그러잖아요. 사과나무도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때는 영양 공급을 조금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장마가 오래 지속되었을 때 바로 약을 치지 말고 기온이 급상승할 때는 하루쯤 뒤에 약을 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독한 약을 치면은 견디지 못하고 밑에 잎부터 엽소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난 뒤에,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햇빛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겠죠. 하루 정도 되면은 그러고 난 뒤에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과나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약해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잘 안 크죠. 유목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장애가 있죠. 네. 초밀식 재배하는 곳의 나무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크기가 많이 안 큰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안 키우기 위해서. 네. 왜냐면 초밀식인데 자리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랑 똑같은 게, 사람도 유년 시절에 너무 공부 많이 시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키가 안 커요, 아이들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영어 유치원 너무 빡빡한 데 다니는 친구들은 일반 유치원에 비해서 키가 작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일리세요. 공부만 많이 하면은 운동을 아무래도 소홀히 하겠죠.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성장하는 데 장애가 있겠죠. 나무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하고. 균형이 맞아야 돼요. 모든 것은. 나무나 사람이나 영양의 균형이 맞을 때 제대로 성장을 하겠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